제가 요즘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정말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사과만 들고 오는 거야. 바나나를 안 먹는 이유는 바나나 먹고 나면 입에 약간 텁텁한 향이 나는 거 알죠? 커피 마시고 바나나 먹으면 약간 똥냄새 나잖아요. 안 먹게 되더라고. 근데 사과는 먹고 나서도 약간 상큼한 향이 남아서 주로 사과를 먹어요. 있어. FC 짱 여러분. 가라고. 제발 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무경력, 무연고, no background 지식. I thought I had no chance to get a job overseas. 이제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어학연수 워홀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취업이나 일자리 구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워홀의 여왕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워홀을 했을 때, 어학연수 했을 때 취업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캐나다 스토리부터 해드릴게요. 첫 번째, 적극적 또 적극적이어라.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얻게 된 직업은 리셉셔니스트 그리고 디자이너였습니다. 물론 둘 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통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 중이었는데요. 저도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는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도 굉장히 무서웠고 해외에서 일을 구하다니 약간 두려운 마음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이었고 뭐 경력 당연히 없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력 제로에 학벌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20살짜리가 해외 취업을 꿈꾼 거죠. 게다가 캐나다는 유학생들이 알바를 구하거나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예요. 월급도 좀 작은 편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인마트나 한인식당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일을 구하게 된 계기는 뭐니 해도 적극성이었어요. 보통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 시티 투어를 하잖아요. 저도 제가 당시에 도움받고 있었던 유학원에서 시티 투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시티 투어를 가면 다들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이니까. 그리고 그 담당하시는 인솔자분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반응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여기는 토론토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막 이런 얘기 하면 내가 막 어머어머머 막 이런 반응? 반응을 엄청 방청객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막 사진도 열심히 찍고 거기 이제 같이 있었던 다른 분들 사진도 찍어드리고 단체 사진도 막 제가 나서서 찍고 막 그랬어요. 제가 뭐 유학원에서 뭐 대단한 걸 바랬겠어요. 좀 다들 어색해하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조금이나마 분위기를 좀 이지고잉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좀 도와드린 것 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시티 투어를 끝내고 이제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걸 저희 유학원 카페에 올렸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되게 감사하잖아요. 방금 막 해외에 처음 왔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시티 투어도 시켜주고 하는 게 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서 오늘 시티 투어 너무 최고였고 이런 점 좋았고 저런 점 좋았고 여기도 갔고 저기도 갔고 막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설명을 막 올렸죠. 그런데 다음날 그 투어 해주셨던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유학원이 캐나다에서는 좀 알아주는 큰 유학원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제가 올린 그 카페 글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해주는 학생이 없었다. 그리고 너무 적극적이고 야무지다. 그래서 저를 되게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저를 캐스팅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얼떨떨했죠. 근데 진짜 너무너무 기뻤어요. 기대하지도 않았던 행운이었고 또 캐나다에 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얻은 직업이었어요. 게다가 오피스 직업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감지덕지했고 두 번째로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학원이다 보니까 다른 어학원이나 캐나다 대학교 담당자들이 영어로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 제가 리셉셔니스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전화를 받아서 소통도 하고 제가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유학원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중국, 대만 엄청 여러 군데의 사람들이 이 유학원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말을 할 일이 많았죠.
그래서 오피스직이다 보니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준비한 거는 전화 영어 배우는 거였어요. 전화 받을 때 쓰는 영어, 그리고 듣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했고요. 그리고 유학원이랑 대학교에서는 어떤 용어를 주로 많이 쓰는지, 예를 들면 뭐 대학 등록하다, 뭐 입학하다, 뭐 이런 단어는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막 검색도 하고 책도 찾아가면서 그런 용어를 막 익혔어요. 그래야지 제가 연결을 해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성격도 좋고 좀 적극적인 게 마음에 들어서 하이어를 했는데 일도 잘하니까 일석이조로 저를 계속 이렇게 하이어 하신 거죠.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행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유학생들이 처음으로 캐나다에 오면 만나는 게 바로 저라는 점이었어요. 처음에 유학생들이 해외에 가면 정말 무서워요. 겁도 많이 나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은 어쩌고 하지? 식료품은 어디서 사지?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럴 때 어디 가겠어요? 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원에서 일하는 리셉셔니스트니까 제일 이렇게 좀 다가가기 쉽달까? 처음에는 생활을 어디서 해야 될지, 집은 어디서 구해야 될지, 여행은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이런 궁금증이 엄청 많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봐? 제일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저 아니겠어요? 딱 봐도 여기서 좀 오래 지낸 것 같고, 사실 아니었지만 그 유학원 가면 제일 먼저 앞에 있고 인사도 제일 먼저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정보통, 소식통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생활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세이빙을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디가 핫스팟이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막 이런 걸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유학 담당자분보다 저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형 유학원에서는요, 다른 여행사랑 연계를 해서 여행 패키지를 판매를 해요. 보통 이거는 유학 담당자분들이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생들이랑 너무 친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자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소개도 너무 잘해주고 설명도 잘해주니까 학생들이 계속 이 패키지를 저한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여행사 자체에서 판매하는 여행 패키지보다 저 혼자서 판매하는 여행 패키지가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패키지를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 인센티브가 조금 짭짤했죠.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제 보스도 모르는 일인데요. 이 여행사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왔어요. 우리 회사에서 잘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넘어와라. 그때 확 땡겼죠. 돈도 필요하고 공부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나가니까. 근데 사람이요, 의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 유학원에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제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됐고, 일도 시작하게 됐고, 캐나다에서 정착도 잘하게 됐는데, 내가 돈을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가버리면은 신뢰를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땡겼지만 거절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작은 일이라도 도울 수 있을 때 꼭 도우면서 살 것.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에서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에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한인 사회 그리고 이민자들 사회가 굉장히 좁고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산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지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한 나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초기에 정착을 도움을 줬던 미술을 공부하는 학생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나중에 저한테 디자이너 직업을 얻어주기도 했었어요. 이제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면서 포스터 같은 거를 만들고 공고나 광고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을 대충 하는 거를 싫어해서 그때 당시에 포스터를 엄청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그 광고하고 공고 제가 만든 걸 보고 이쪽으로 좀 재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엄청나게 대단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포토샵도 조금 할 줄 알고 일러스트도 조금 할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아웃소싱으로 디자이너를 좀 구하는데 너 한번 지원해볼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포트폴리오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포스터를 10개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취업이 돼서 파트타이머 디자이너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디자인의 D자도 모르고 뭐 감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여기에서 되게 간단한 그런 디자인 같은 거 필요할 때 저를 써주셔서 저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 이제 소일거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은 주변에서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제가 항상 발벗고 나서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좋은 이미지가 있었고 나중에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또 발벗고 나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작은 거라도 도움을 주실 때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 맡겨도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오피스 직업을 얻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때 굉장히 어리기도 어렸고 해외 생활도 완전 처음이었고 영어도 막 공부하기 시작했던 터라 이렇게 오피스 직업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취업 비법 세 번째, 경력이 없으면 만들어라. 캐나다에서의 일을 제외하고요. 저는 일평생을 영어 선생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서비스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카페에서 일한다든지 식당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알바 경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호주에서는 서비스직이 짭짤하거든요. 그리고 오피스 직업은 거의 불가능해요. 있다고 해도 무급의 인턴 막 이런 것밖에 없고. 그래서 처음에 호주 가고 일을 구하기 전까지 정말 무서웠어요. 그 흔한 카페 일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가장 먼저 구하게 된 직업은 바텐더 일이었어요. 바텐더는 상상만 하면 되게 재밌고 쉬운 일일 것 같죠. 근데 실상은 되게 어려운 직업이에요. 특히 호주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법이 굉장히 이제 좀 스트릭해요. 그래서 들어야 되는 코스도 따로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 수백 명한테 빛의 속도로 주문을 받고 술 취한 손님들 발음 다 알아듣고 대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면 운이 좋아서 취업을 해도 이 일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연고, 무경력에 어떻게 바텐더로 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일을 구하게 된 계기는 이제 검트리에서 검색을 하다가 한 호텔에서 바텐더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호주 워홀 생활을 미국인 친구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공고를 같이 봤어요. 여기서 공고가 바텐더직, 그 다음에 청소직, 그 다음에 키친핸드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고를 보고 친구가 나는 바텐더는 일해본 경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 그러면서 키친핸드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잘생겼지 영어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도대체 왜 키친핸드를 하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만들면 되지. 경력이 없다고 설거지하는 포지션으로 들어가다니 저거는 정말 능력 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청소직이나 키친핸드직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안 되면 안 하지만 도전은 해보자. 그래서 그 공고가 뜨자마자 제가 한 것은 바로 공부였어요. 우선은 바텐더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RSA라는 코스인데요. 알코올과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내가 뭐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따야 있고요. 그리고 술과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T에 가서 바텐더 코스도 듣고요. 사실 이런 코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배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레주메에 근데 쓸 수 있을 만한 게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된다. 내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연계고리를 만들자.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다 얻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본격적으로 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마시는 거라고 해봤자 뭐 맥주, 와인 몇 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위스키가 뭔지 스카치가 뭔지 진은 뭔지 뭐랑 섞어 마시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했죠. 뭐가 뭔지를 알아야지 주문도 받고 칵테일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 호텔에 가서 바 사진을 다 찍었어요. 진짜 360도로 다 찍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그 동선을 손으로 다 그림으로 그려서 외웠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진은 어디에 있는지, 위스키는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맥주 따르는 데는 어디 있는지,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이름은 뭔지, 컵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는 어떻게 다르고, 뭐라고 부르는지, 컵마다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다 외워야 했어요. 그리고 종종 호텔에 있는 바는요, 자기들만의 칵테일이 따로 있어요. 그 호텔에서만 파는 칵테일, 이름도 다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전부 다 메뉴판에 사진을 다 찍어서 다 외웠어요. 여기에서 어떤 술을 파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도 나 이거 만들 줄 안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바텐더가 술 주문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이제 안주 주문도 받거든요. 그래서 안주도 다 외웠어요. 그냥 이름을 다 외우고 인그리디언트 다 외우고 그냥 다 외웠어요. 그래서 바에 있는 술 다 외우고 맥주 다 외우고 와인 다 외우고 어디에 뭐 있는지 다 외우고 동선 다 외우고 진짜 다 공부했어요. 바텐더 슬랭, 술 슬랭 그냥 바텐더와 관련된 모든 걸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갈 때 제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말이죠. I know this bar like the back of my hand. 나는 이 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때 약간 매니저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바로 하이어했죠. 좀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론 호감형이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 약간 크리피한 그런 사람, 약간 이상하고 괴짜 같아 보이는데 이런 거 내가 여기 공부 다 했어 이러면은 뭐야 이 사람 이러면서 하이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보기에도 되게 사랑스럽고 약간 좀 뭐랄까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데 이런 열정을 보이다니 이런 느낌을 주니까 당연히 하이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럴 때 너무 막 눈을 부릅뜨고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농담을 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어가 되고 바로 다음날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일이 만만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호주 슬랭은요 지역마다 너무 차이도 크고 가끔은 호주 사람들끼리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에도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제가 있던 도시는요 아시아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호텔 바에서 저를 하이어한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빨간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빨간 머리에 동양인 바텐더 하면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약간 동네 스타처럼 약간 이렇게 인식이 됐고, 제가 동시에 너무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좀 피곤했어요. 동시에 너무 애정도 많이 주고 관심도 많이 주고 잘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냈던 기억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편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고 또 동양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신뢰를 주는 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바텐더의 경우는요, 주말에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서 클로징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시급을 1.5배 더 주거든요. 근데 클로징 같은 경우는 동계산, 문단속 이런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호텔에 있는 바텐더가 총 한 12명 정도가 됐는데 되게 큰 바였거든요. 거기에서 클로징이랑 주말에서 하는 사람은 한 5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그 5명 중 1명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 같은 외국인 직원은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하고 싶고 막 오기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저희 직원들끼리 파티하면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나 매니저 사이에서 이미지가 좋아서 매니저의 신뢰를 좀 얻었죠. 그리고 매니저가 딱 그러는 거예요. 르네야, 너 내일 클로징 네가 한번 해볼래? 딱 그러는 거야. 너무 신나는 거야. 진짜 그때는 그 신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 방에 가서 막 이렇게 완전 주먹질 막 이렇게 소리 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일 클로징 내가 한다. 막 그 생각으로 진짜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막 너무 신났는데, 다음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아팠어요. 다음날 너무 아파서 일을 못 갈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그날 클로징 한 날이잖아. 이때 놓치면 내가 언제 또 클로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얼마나 아팠냐면 진짜 가만히 서 있는데도 너무 땀이 비 오듯이 나서 옷을 2번이나 갈아입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픈 걸 알면 매니저가 당연히 집에 가라 그러겠지. 호주 사람들은 아프면 절대 일 안 시키거든요. 억지로 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나는 집에 가라 그럴까 봐 그게 더 겁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안 아픈 척, 막 진짜 괜찮은 척, 아픈 거를 숨기면서 그날 끝까지 일을 하고 클로징도 마쳤어요. 오늘 내가 클로징을 해야 다음에 또 클로징을 하고 다른 호주 바텐더들하고 똑같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오늘만 버티자. 그 생각으로 진짜 이악 물고 참았죠. 일 딱 끝나고 클로징하고 집에 가서 그날은 좀 울었어요. 약간 좀 뭐랄까, 북받쳐 오르는 눈물이었달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진짜 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조금 후회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됐는데 좀 너무 나를 좀 압박했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제가 그 당시에 3잡, 5잡 거의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한 번도 지각 결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제 자신을 너무 좀 이렇게 밀어붙인 거죠. 신뢰를 얻는 과정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해외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이후에 바리스타, 카페 매니저 이런 되게 다양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두 경력 없이 시작했어요. 전부 필요하면 어플라이를 하기 전에 경력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도 따고 코스도 밟고 이런 식으로 계속 경력이 없으면 경력을 만든 거죠. 바리스타 직업을 구하고 싶었을 때는 아예 기계를 사서 집에서 커피 만들고 라떼아트도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 오바를 해야지 경력 없이도 일을 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시절에 했던 일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일 없이 열심히 하면 뭐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의 그런 버릇이 아직도 남아서 제 직업의식 소명이 된 것 같아요. 남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이렇게 힘든 거다. 돈 받고 일을 할 거면 이렇게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기회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얻는 거다. 내가 만드는 거다. 전공, 경력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된다.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항상 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경력이 없으면 공부를 해서 경력을 직접 만들면 된다. 원하는 일이 있으면 얻으면 된다. 제가 한 일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고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3번의 스폰서십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그때 그 일을 거절한 이유는 저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호주 이민을 정말 하고 싶었고 욕심도 많이 났거든요. 근데 호주 영주권을 따려면 3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저의 아름다운 청춘 20대를 3년 동안이나 한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는 그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더 공부하고
공부하고 더 세계를 보고 탐험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스폰서십을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1억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한 설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도 해외살이 하면서 뭐 취업하는 거나 일구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젊은 시기에는 항상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힘든 시기니까 잘 견뎌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할 때 인터뷰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커버레터와 이력서였어요. 이게 인터뷰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에요.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력서와 커버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학교 일이랑 출판 준비로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업로드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